내 이름으로 보증 섰던 후배, 남편의 불륜 상대였다. 언니 도와주세요. 언니밖에 없어요. 제 이름으로 3천만 원 보증을 서준 후배가 제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명한 그 돈으로 호텔을 다니고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녔죠. 제 신뢰를 담보로요.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최수진입니다. 남편 강민재와 결혼한 지 12년 차 10살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외국계 기업에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2년 전 제 회사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박지은 당시 30살이었죠. 열심히 일하고 예의 바른 후배였어요. 저는 그녀를 친동생처럼 아꼈습니다. 1년 전 그 후배가 저에게 보증을 부탁했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하다면서요. 저는 믿고 보증을 서줬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힘들다던 후배 30이 보증을 부탁한 날, 1년 전 지은이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잠깐 시간 되세요? 응, 무슨 일이야? 지은은 평소와 달리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사실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괜찮아. 편하게 말해봐. 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돈? 무슨 일 있어?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셔서 빚이 생겼어요. 얼마나? 3천만 원이요. 3천? 네. 제가 갚으려고 하는데 대출이 안 나와요. 신용이 없어서.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보증인이 필요한데. 혹시 팀장님이 보증? 네. 죄송해요. 이런 부탁드려서. 근데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보증을 서주는 건 위험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지은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얼마나 급해? 이번 주까지 해결 안 하면. 아버지가.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정말요? 팀장님. 감사합니다. 대신 약속해. 꼭 갚아야 해. 당연하죠. 매달 제 월급에서 꼬박꼬박 갚을게요. 저는 지은을 믿었습니다. 1년 넘게 함께 일하면서 성실한 모습을 봤으니까요. 사흘 후 저는 은행에 가서 보증인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수진 씨, 보증은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경고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괜찮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갚지 못하면 보증인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서명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3천만 원 보증을요.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지은은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괜찮아. 힘내. 천천히 갚으면 돼. 네. 매달 50만 원씩 갚을게요. 5년이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응, 무리하지 마. 저는 뿌듯했습니다. 좋은 일을 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내 39의 선택 신뢰로 건넨 서명.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후배 보증 서줬어. 보증? 누구? 회사 후배 지은이. 3천만 원.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3천? 그렇게 큰 금액을? 응, 아버지가 사업 실패해서 급하게 필요하대. 그래도 보증은 위험한 거 아니야? 알아. 근데 지은이 성실한 애야. 믿을만해. 그래도 걱정 마. 매달 50만 원씩 갚기로 했어. 남편은 뭔가 더 말하려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판단한 거니까. 응, 고마워. 그때는 남편이 왜 불편해하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죠. 남편이 이미 지은을 알고 있었다는 걸요. 다음 날부터 지은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팀장님, 이 보고서 확인 부탁드려요. 고마워, 지은아.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팀장님 덕분에 아버지가 살았어요. 과장하지 마. 천천히 갚으면 돼. 네. 꼭 갚을게요. 지은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첫 상환이 없었습니다.
지은아, 상환은 언제부터 할 거야? 아, 죄송해요. 다음 달부터 할게요. 이번 달은 아버지 병원비가. 아, 그래. 괜찮아. 급하지 않아. 정말 죄송해요. 다음 달부터 꼭 시작할게요. 2달째도 상환이 없었습니다. 지은아, 상황 어때? 팀장님, 죄송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무슨 일 있어? 집안 사정이 복잡해서. 다음 달부터는 꼭.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급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3개월, 4개월, 5개월이 지나도 상환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팀장님, 죄송해요. 언제부터 갚을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과도한 도움과 이상한 관심. 그 무렵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그 후배 상환은 잘 되고 있어? 아니, 아직.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 그래? 걱정되는데. 나도 좀 걱정이야. 근데 어쩌겠어. 기다려줘야지. 그 후배 이름이 뭐라고? 지은이. 박지은.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그 후배 한번 만나볼까? 왜? 상환 계획 같은 거 좀 정리해주고 싶어서. 내가 재무 쪽 경험 있잖아. 그럴 필요까지 있어? 당신 보증 섰는데 걱정되잖아. 내가 도와주고 싶어. 고마워. 그럼 내가 지은이한테 물어볼게. 저는 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남편이 재무 상담 좀 해준다는데 만나볼래?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응, 그럼 이번 주말에 약속 잡을게. 주말, 우리 셋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은입니다. 반가워요. 수진이 남편 강민재입니다. 남편과 지은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둘의 악수가 너무 길었어요. 그리고 눈빛이 묘했습니다. 내 착각인가? 재무 상담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지은 씨, 상환 계획을 이렇게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 대출은 받지 마세요.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상담은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남편이 이상해졌습니다. 여보, 지은 씨한테 이거 전해줄래? 남편이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데? 재무설계서. 내가 정리해준 거. 아, 고마워. 내가 줄게. 아니야, 내가 직접 전해줄게. 설명도 해줘야 하니까. 그래? 응, 괜찮지? 응, 고마워. 남편은 그날 저녁 지은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2시간 후에 돌아왔어요. 다녀왔어. 지은 씨가 고맙다고 하더라. 그래? 수고했어. 응. 좋은 애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여. 남편이 지은을 칭찬하는 게 조금 이상했지만 넘어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잦아진 연락과 늦은 귀가의 시작. 그 이후로 남편과 지은의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재무 상담 관련이었어요. 여보, 지은 씨한테서 질문 왔는데 답해줘도 돼? 응, 당연하지. 고마워. 하지만 점점 연락 빈도가 늘었습니다. 밤 10시에도 주말에도 연락이 왔어요. 여보, 또 지은이? 응, 급한 거래. 이 시간에? 응, 은행 업무 마감 전에 처리해야 한대. 그렇구나. 한 달 후부터는 남편이 지은을 직접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 지은 씨 만나고 올게. 왜? 재무 상담 좀 더 자세히 해줘야 해서. 내가 같이 갈까? 아니야, 괜찮아. 금방 다녀올게. 남편은 혼자 갔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돌아왔어요. 늦었네. 응, 상담하다 보니까. 3시간이나? 지은 씨가 궁금한 게 많더라고. 그렇구나.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남편은 지은을 만났습니다. 여보, 요즘 지은이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고마운데 너무 과한 것 같아. 괜찮아. 당신 보증 섰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남편의 태도가 너무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어요. 밤 10시, 11시, 심지어 12시가 넘어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 지은 씨 상담하다 보니까. 자정까지? 응, 복잡한 문제라서. 그래도 걱정하지 마. 금방 해결될 거야. 하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만났죠. 카드 내역에서 드러난 낯선 소비 패턴. 3개월 후 카드 청구서를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결제가 여러 건 있었어요. 이게 뭐지? 남편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었습니다. 프렌치 레스토랑 35만 원, 이탈리안 레스토랑 28만 원, 일식당 42만 원, 와인바 33만 원. 이렇게 비싼 곳을 왜? 그리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남편이 지은을 만났다던 날들이었어요. 재무 상담하러 이런 고급 레스토랑을 더 확인해 봤습니다. 호텔 결제 내역도 있었습니다. 신라 호텔 45만 원, 롯데 호텔 38만 원. 호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명품 매장 결제도 있었어요. 샤넬 280만 원, 구찌 150만 원. 이건 뭐지? 총액을 계산해 보니 3개월간 약 8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카드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호텔은 왜 갔어? 레스토랑은 왜 이렇게 비싼 곳만? 그게. 지은 씨 재무 상담하면서. 재무 상담을 호텔에서 해? 아니, 그게 아니라. 로비에서 만난 거야. 로비 이용료가 45만 원이야? 그리고 이 명품 결제는 뭐야? 그건 지은 씨 생일 선물. 뭐? 상담해주는 보답으로 선물 하나 사준 거야. 280만 원짜리 샤넬을?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적 증거 메시지와 사진의 연결고리.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박지은과의 대화방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올려봤습니다. 3개월 전. 민재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지은 저도요, 오빠. 오빠랑 있으면 항상 행복해요. 민재 다음에 또 만나요. 지은 네. 언제 볼 수 있어요? 민재 이번 주말. 지은 좋아요. 어디 갈까요? 민재 호텔 어때요? 지은 완전 좋아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더 올려봤습니다. 2개월 전. 지은 오빠, 오늘 선물 너무 감사해요. 샤넬 가방 진짜 예쁘다. 민재 마음에 들어서 다행이에요. 지은 오빠가 사준 거라 더 예뻐요. 사랑해요. 민재 나도 사랑해. 지은 오빠 부인은 몰라요? 민재 몰라요. 조심하고 있어요. 지은 다행이다. 들키면 안 되는데. 민재 걱정 마요. 절대 안 들켜요.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사진도 확인했습니다. 둘이 함께 찍은 셀카들이 수십 장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 호텔에서, 바닷가에서. 한 사진은 침대에서 찍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진짜야? 더 무서운 대화가 있었습니다. 1개월 전. 지은 오빠, 수진 언니가 보증 서준 돈으로 우리 이렇게 노는 거 미안하지 않아요? 민재 미안하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지은 그래도. 언니 덕분에 우리 만났는데. 민재 알아요. 근데 사랑은 어쩔 수 없어요. 지은 맞아요. 나도 오빠 너무 사랑해. 민재 나중에 다 정리하고 같이 살자. 지은 정말요? 진짜로? 민재 그럼요. 약속해요.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샤워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증 불륜 거짓말이 한 줄로 이어진 밤. 남편이 나왔습니다. 왜 그래? 표정이 안 좋은데. 저는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뭐? 휴대폰. 당신 메시지.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다 봤어. 전부 다. 수진아. 언제부터였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해. 10개월 전부터. 10개월?
응. 그럼 지은이가 보증 부탁했을 때? 그때 이미 사귀고 있었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보증금으로 우리가 놀았다는 거야? 미안해. 미안으로 되는 거야? 정말 미안해. 지은이는 어떻게 만난 거야? 회사 앞 카페에서 우연히. 우연히? 응, 그때 지은이가 재무 상담 부탁했고. 그래서 사귄 거야? 그냥 끌렸어. 내가 보증 서줬는데? 알아. 그게 제일 미안해.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뭐야? 12년을 함께 산 나는? 수진아. 지은이는 뭐야? 32살? 너보다 9살이나 어린애잖아. 사랑했어. 뭐? 지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의 대면 책임의 방향은 어디로? 다음 날 저는 지은을 불렀습니다. 우리 집으로요. 팀장님 무슨 일이세요? 지은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앉아. 네. 남편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아, 할 말 있어? 네. 민재랑 사귀는 거 맞지? 지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팀장님, 대답해. 죄송해요. 언제부터였어? 10개월 전부터요. 그럼 보증 부탁할 때? 네. 그 돈으로 민재랑 놀았어?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못해? 죄송해요. 죄송으로 되는 거야? 정말,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사업 실패는 거짓말이야? 네.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 네. 저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럼 넌 뭐야?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야?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아니었어요. 그럼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내 남편을? 죄송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은 뭐라고 할 거야? 미안해. 미안으로 끝? 나 지은이랑 같이 살고 싶어. 뭐? 이혼하자.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뒤 아내의 결단. 저는 며칠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도 쉬고 집에만 있었어요.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지은에게 갔겠죠.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하고 싶어요. 사유가 뭐죠? 남편의 불륜입니다. 증거 있으세요? 네, 메시지, 사진, 카드 내역 전부 있어요. 그럼 유리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사기도 고소하고 싶어요. 보증금 사기? 제 이름으로 보증 선 돈으로 불륜을 저질렀어요.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고 말했습니다. 승소 가능성 높습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한 달 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남편과 지은 모두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재판은 6개월간 계속됐습니다. 1년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았고 아들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지은에게는 보증금 3천만 원과 손해배상 2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총 1억 원이었죠. 팀장님, 죄송합니다. 지은이 마지막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제 팀장님 아니야. 그냥 남이야. 네. 그리고 돈 꼭 갚아. 법원 판결이니까. 네. 지은은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남편도 저와 완전히 남이 됐죠.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리고 그 잔해는 평생 남는다.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